안녕하십니까. BMW 성수점에 근무하고 있는 이민재 팀장입니다. 굉장히 멋있네요. 지금 이름은 G4라는 차량이고 Z4라는 차량이고 이 차량이 처음에 그 방송에 나왔던 계기로 해서 인기가 급상승했던 그 드라마가 있어요. 예전에 그 시크릿 가든이라고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드라마를 보셨다면 아마 이 모델을 봤었을 텐데, 그때 현빈 배우가 나와서 이 모델을 이제 구형 모델이죠. 이 모델을 타고 나왔었는데 그때는 G4 35yS라는 모델이었어요. 근데 그때 디자인 자체가 오픈카임에도 불구하고, 오픈카는 원래 멋스럽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긴 이 후드 디자인, 그리고 여러 가지 완성도가 높게 잘 나온 모델이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때 이제 드라마의 이런 버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좀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인기가 이제 급상승하고 있던 찰나에 또 이 모델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체인지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디자인이며 옵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가격이 지금 그때보다는 훨씬 더 다운이 돼서 7천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이제 2인승 로드스터, 이 오픈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픈카를 소개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한 모델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또 그리고 이제 봄이 곧 돌아오기 때문에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또 돌아오면 이런 오픈카, 또 오픈 에어링을 즐길 수 있는 이 계절이기 때문에 많이 또 보실 것 같아서 또 좋은 모델 한번 추천드리고자 이렇게 갖고 나와봤고요. 일단은 예전 그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을 해서 지금 앞에 이 본넷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이 라이트 디자인이며 뭐 그릴이라든지, 이게 한번 그 LCI라고 해서 라이프 사이클 임펄스, 그러니까 저희 용어로 하면 LCI인데 페이스 리프트가 한번 된 모델이에요. 그래서 크게는 바뀌지 않았지만 이런 그릴부라든지 이런 에어 인테이크적인 부분, 여러 가지가 조금 완성도가 다듬어져서 나왔기 때문에 구매하시기에도 상당히 멋스럽고 좋은 모델이라 볼 수 있고요. 앞에가 상당히 낮아요. 날렵하고 여기가 두께가 아마 저희 모델 중에서 가장 이 폭이 좁은 것 같아요. 제가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낮으면 낮을수록 차 자체도 낮을 뿐더러 좀 더 스포티한 디자인을 좀 더 강조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릴은 완전한 가로 그릴을 표방하고 있어서 요즘에는 이제 버티칼 그릴이라고 해서 세로 그릴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가로 그릴로 해서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게 크게 이질감 없는 저희 BMW만의 고유의 DNA를 계승하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라고 또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디자인이 약간 벌집 모양처럼 이렇게 지금 돼 있어가지고 디자인도 조금 잘 나온 것 같고요. 이 모델은 그리고 M 스포츠라는 라인업만 한 가지만 나오기 때문에 뭐 라인업을 여러 가지 선택하거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또 선택에 있어서도 좀 심플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델의 차량가는 7,450만 원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판매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모델이 뭐 조금 변경이 돼서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이랑,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반도체 이슈를 지금도 어느 정도는 조금은 봤기 때문에 반도체 이슈가 완화됨에 따라서 옵션이 조금 추가되는 모델, 그래서 두 가지 모델로 나오는데, Z4 20i 뭐 M 스포츠 이 모델 기준에서는 지금 7,450만 원, 그리고 7,540만 원, 그러니까 대략 한 90만 원 차이가 있죠. 90만 원 차이가 어떤 게 나냐면, 이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라고 해서 야간이라든지 이럴 때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쉽게 이렇게 운전할 수 있게끔 비춰줄 수 있는 이 어댑티브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해서 앞차 간격을 조절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빔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앞차가 다가오면은 이 헤드라이트를 상향등을 내려주고, 앞차가 이제 없다면 상향등을 다시 올려주고, 이런 하이빔 어시스턴트 기능까지 세 가지가 추가가 돼서 총 90만 원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굳이 그 기능들이 필요가 없다, 어차피 나는 이 오픈 에어링을 즐기는 오픈카의 개념이 더 있다 라고 하신다면 그 90만 원이 더 낮은 7,450만 원을 짜리 모델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기능까지 다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하시면 7,540만 원짜리 90만 원 좀 업된 모델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7,450만 원짜리 모델은 계속 나오지 않아요. 남아있는 잔여 재고가 다 판매가 되면 7,540만 원짜리 모델로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옵션들이 굳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 7,450만 원짜리 구매를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BMW 브랜드에서 오픈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지금 보시는 G4 모델하고 4 시리즈 컨버터블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가격 차이는 몇십만 원 차이가 안 나요,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이제 디자인은 이게 좀 더 예쁠 수밖에 없죠. 왜냐면 2인승 로드스터 모델에다가
뭐 여러 가지 이 컨셉 자체가 완전한 오픈카의 형태를 지금 지니고 있기 때문에 2인승을 내가 선택하실지 활용도 있게 사용하시려면 4인승 모델을 선택하실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4 시리즈 컨버터블 사시느냐 이 G4 모델 사시느냐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차이는 별로 안 나고 프로모션도 물론 있지만 프로모션 차이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실 구매가가 뭐 리스, 렌트, 할부, 현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6천만 원 뭐 중후반대 정도의 구매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가격도 정말 나이스하죠. 그리고 이 모델이 뭐 공도에 돌아다니더라도 딱 봐도 그냥 비싸게 보이다 보니까 또 오픈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주변에 이제 이런 모델이 있다고 추천을 드리면 보통 한 8천만 원대 아니에요. 근데 아니거든요. 프로모션까지 하면 6천만 원대에도 물론 구매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조금 젊은 층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컨카 아직 아이가 없다라든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신다면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이에요. 일단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면은 M스포츠 타입에 맞게끔 지금 M스포츠 전용 휠 그리고 전용 브레이크 캘리퍼 파란색으로 이렇게 많이 보셨죠. 그리고 지금 19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상어 지느러미처럼 디자인 자체가 샤크 안테나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보통 그렇게 부르는 안테나가 있는데, 그런 지금 상어 지느러미 같은 이런 형상을 띠고 있고요. 실제로도 이게 공기 역학적으로 디자인 설계가 돼가지고 앞바퀴에서 통과하는 바람이 뒤로 나오면서 에어 인테이크 타입으로 돼 있어가지고 공기 저항 개수를 좀 더 낮춰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드스테어도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은 이 기능적으로나 심미적으로나 완성도가 좀 높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2인승이기 때문에 휠베이스는 좀 작을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이 휠베이스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운전하는 재미가 좀 더 가미가 되죠. 그래서 제가 앉아서 이렇게 뒤에를 만져보면 타이어가 다 바로 만져질 정도로 이 운전의 재미가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4 시리즈 컨버터블보다는 이 Z4라는 모델이 운전의 재미는 좀 더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후면부를 잠깐 살펴보면 저는 오픈카를 봤을 때 뒤에서 봤을 때가 가장 멋있더라고요. 일반적인 다크그레이 색상이 아닌 자세히 보면 이제 데님 같은 청바지 소재 그런 느낌으로 지금 돼 있어요. 뭐 소재가 청바지랑 동일하진 않겠지만 당연히 되게 좀 고급스럽다. 이거는 실제로 보시면은 되게 고급스러운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그레이 컬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뒤에 쪽에는 이 하이그리시로 다 마감이 돼 있어요. 블랙으로. 와류 영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타입도 들어가 있고, 좀 깨알 같지만 이쪽에 G4라고 로고가 지금 새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뒤에서 바라봤을 때 디자인적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잘 해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머플러는 지금 양쪽으로 각각 싱글 머플러로 장착이 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물론 달려 있고,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는 아쉽지만 전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턱이 살짝 높죠. 이런 부분이 뭐 유일한 단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공간이 아무래도 좁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로드스터 오픈카이기 때문에 뒤로 이제 접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최대한으로 지금 놓은 거지만, 여기 한 손바닥으로 했을 때 2뼘, 3뼘, 한 4뼘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8, 90cm 정도의 길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웬만한 짐들은 그래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골프채를 싣는다 라고 하시면 스키스루라고 해서 이 터져 있는 공간이 있어요. 저쪽으로 해서 드라이버나 긴 채는 이쪽으로 좀 넣어주시고, 아이언이나 뭐 유틸리티 이런 조금 짧은 채는 사선으로 이렇게 이쪽 공간 활용하셔가지고 넣으시면은 무난히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탑승하고 있는 이 마그마 레드라는 컬러가 있고요. 이게 마그마 레드라고 해서 이름이 물론 레드니까 빨간색인데 완전 새빨 같지는 않아요. 약간 그 에르메스에 나오는 그런 컬러감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좀 되게 고급스럽죠. 저는 사실 이 컬러를 되게 마음에 들어서 손님분들이 이 모델을 물어보실 때 무조건 이 컬러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게 만약에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뭐 꼬냑 브라운, 밝은 브라운 시트도 있고, 아니면 아이보리 화이트 시트도 있는데, 아이보리 화이트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선호도가 조금 낮다 보니까 관리적인 부분도 물론 힘들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오픈을 하고 다니는데 이물질이라든지 뭐 이런 게 뭐 이렇게 착색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은 그 아이보리 화이트는 별로 추천을 안 드리고, 이 마그마 레드 시트나 아니면 꼬냑 브라운 시트 두 가지 정도로 좀 추천드리고, 특히나 이 컬러 같은 경우는 이 외장 화이트 바디에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장 화이트 컬러에
이 마그마 레드 시트를 좀 강력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는 사실 요즘 신형 나오는 것과는 좀 다르게 아직은 실내가 업그레이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날로그적인 이런 버튼들이 좀 있지만 사실 이 차는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해서 앞차를 그냥 스무스하게 따라간다거나 엔터테인먼트 즐긴다거나 이런 거랑은 조금 동떨어진 개념의 차다 보니까 내가 이 차를 탐으로써 오픈 에어링,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바람을 쐬기도 하고 뭐 하늘도 보기도 하고 운전의 재미에 거의 집중이 된 차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크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있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뭐 좀 아쉬운 부분이 실내 디자인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또한 운전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뭐 크게 아쉽진 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라이트 오토 기능이라든지 이제 크루즈 컨트롤 기능, 뭐 핸들 열선, 애플 카플레이라든지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무선 카플레이 기능을 통해서 스마트폰과 무선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뭐 티맵이라든지 카카오 내비 이런 내비게이션 어플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에어컨 공조 기능이라든지 이런 데는 뭐 되게 심플하게 잘 나와 있고요. 이쪽 부분에 유일하게 없는 게 있어요. 눈치채셨나요? 네, 바로 컵홀더인데, 그럼 컵홀더가 어디에 있을까? BMW가 컵홀더로 놓을 공간을 생각 안 해놨을까? 아닙니다. 이쪽에, 암레스트 쪽에 조금 다소 생뚱맞을 수 있지만 그래도 있는 게 사실 어디예요? 네, 이쪽에다가 양쪽에 꽂을 수 있는 컵홀더 공간이랑 충전할 수 있는 USB-C 타입. 컵이 요거에 딱 맞지 않다면 한쪽을 뭐 이렇게 닫아 놓고 뭐 조금 쓰셔도 되고, 아니면 컵이 크다 라고 하면 양쪽을 열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닫을 때는 양쪽으로 소프트탑 오픈하고 클로즈하는 이 버튼이 존재하고요. 뭐 오토홀드 기능이라든지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이런 일반적인 기능들은 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뭐 없는 거는 통풍 시트, 열선 시트만 있다. 그리고 이제 뒤 공간이 조금 있어요. 약간 히든 공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물이 쳐져 있는데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데에는 종이백이라든지 클러치, 뭐 파우치, 뭐 우산도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를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까지도 신경을 많이 써서 뭐 2인승 치고는 크게 불편한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뒷공간이 상대로 좀 좁은 반면에 이게 생각보다 각도가 조금 많이 누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각도를 최대한 눕히면 앉았을 때 편안함이 어느 정도냐면 진짜 이건 누워서 가는 거라 이렇게 운전을 못하고 제가 편하게 좀 앉아보면 이 정도로, 그래서 키가 크신 분들도 사실 공간성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물론 뒤로 하면은 이게 자동으로 앞쪽으로 가고요. 각도 때문에 키가 크신 분들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제가 180 정도 되는데 키가 이 정도 키에 이 정도면 뭐 키가 더 크신 분들도 사실 운행하는 데는 불편이 없다 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 벨트에도 좀 신경을 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시트 벨트는 위쪽에서 내려오는 타입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이거를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걸어서 여긴 자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주시면 자석으로, 이렇게 자석으로 쇽 이렇게, 이것도 자석으로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딱 체결감 있게. 그래서 시트 벨트도 이렇게 해 놓으시면 밖에서 봤을 때 되게 고급스러워요. 이게 스트랩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좀 디테일이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봄이 돌아오는 지금 계절이 지금 성큼 다가왔기 때문에 이런 오픈 에어링이라든지 뭐 좀 스포츠카 타입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가격대 대비해서는 정말 훌륭한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모델을 사실 뭐 일반 도로에서 보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제 물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프로모션이랑 이런 게 또 잘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구매액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 모델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뭐 저한테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구매 방법에 따라서 뭐 리스나 렌트, 뭐 아니면 할부 현금, 구매 방법에 따른 그 프로모션도 상이하기 때문에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지퍼 모델이라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